네,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1부에서는 새누리당 전략통인 김재원 의원에게 듣고요. 2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에게 입장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먼저 김재원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우선은 궁금했었던 것이 대국민 사과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이냐, 얼마나 진정성을 느끼게 할 것이냐, 국민들에게 마음을 얼마나 어루만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일단 대통령이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범민의 밤을 보냈다. 이런 상당히 솔직하고도 정말 가감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것이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는 희생된 희생자들 몇몇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역시 대통령이 가장 많이 그래도 우리 어떤 정치인들이나 또는 공무원들보다도 역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사실은 여당 지휘부 의원들의 반응보다는 국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할 텐데, 혹시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들어보시거나 이렇게 좀 탐문해 보셨습니까? 일부 이제 직접 전화를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좀 여쭤본 분들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솔직한 어떤 국정 책임자로서의 네. 진솔하고도 정말 진지한 그런 사과를 했고, 또 나름대로 훌륭한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조금 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온 국민이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슬픔을 좀 이제 걷고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자, 크게 봐서는 우선은 사과의 진정성, 수위 부분이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개혁을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적실한 방안들이 나올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피해자 유가족 보상에 대해서 정부가 선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원칙적인 부분을 밝히셨는데요. 네. 이런 것이 사실 이제 유가족의 현실적인 보상 차원의 가장 대안이 좀 마련됐다고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사태를 빚어온 원인이라 할까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 규제라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통제 내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지키는지를 감시 감독해야 될 그런 공무원이나 또는 단체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 아래 그런 제도적인 개선,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조직에서 직접 그런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든가, 또는 공직자들의 어떤 업무 행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규제를 가하는 그런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것, 또는 부도덕한 기업주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해가는 이른바 이 현재의 사안에서는 유병헌 회장 같은 그런 분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또 그들로부터 어떻게 재산을 추징해서 이러한 정의를 바로 세우느냐,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좀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중에 제일 먼저 귀에 들리는, 눈에 띄는 내용이 해경을 해체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실종자 가족들께서는 당장 구조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조직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하라는 말씀이 왜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물론 현장에 있는 아주 민감한 유가족 입장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해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경의 업무가 사실
일선에서 그 경찰의 업무인 수사, 또 정보, 보안,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난 구조 또는 이제 그 우리 해안 그 특히 영해 수호, 영해 경비, 또 더 나아가서 해양 오염 방지 이런 다각적인 그 기능이 섞여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양 경찰이 본연 업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해안 방위라든가 또는 해난 구조보다 그 조직의 어떤 이기주의에 빠져서 정보나 수사 업무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중간계층을 많이 늘려서 결국은 자리만 늘려가는 이런 이 고질적인 어떤 이기주의에 빠진 지금 결과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해경 그 해체의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해경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본연 업무인 해난 구조라든가 해안 경비 분야는 오히려 보다 전문화하고 이 국가안전처로 귀속시켜서 보다 그 권한을 좀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또 본연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진다고는 저희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상위직 분들이 예를 들어 해양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좀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일선에서 실제 구조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그 일선 실무 그 작업을 하는 분들은 그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해경 해체를 통해서 모든 책임을 다 해경에 전가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도 조금 전에 있었거든요. 만약 이번에 해경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으면 또 왜 이런 조치가 없냐고 또 야당이 이야기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해양경찰청 또는 해경에 대한 해경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상당한 좀 그 실망감을 가지셨고 이것은 해경이 사실 본연 업무에만 충실했더라도 좀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반성적 회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결과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지 못한 정부 조직이 그대로 존재하고 또는 때때로 보면 이런 그 어떤 사고가 나면 그 담당 공무원이나 그 조직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하는 말이 조직이 적어서 그렇다느니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느니 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이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국민의 세상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그런 공무원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조직을 늘리고 승진잔치를 하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과거의 악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 조치는 정말 필요하고 바람직한 그런 지금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대국민 담화에서 마지막 한 명까지 구조하라라는 말씀이 빠졌다라는 가족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당연한 어떤 지시이자 조치인데 그 담화문 발표 직후에 당연히 그런 조치를 또 취했다고 하죠.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담화문 자체가 보면 개별적인 어떤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거대한 어떤 그 행정개혁과 또 이 사안을 해결하는 그런 큰 방침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로 해야 될 사안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 부처의 안전 관련 조직들을 국가안전처를 새로 만들고 국가안전처를 말하자면 공직사회 개혁의 어떤 모범적인 부처로 삼겠다라는 오늘 그 내용이 담화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처가 이렇게 중요하고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이라면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총리실 산하가 아니라라는 지적을 야당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문제도 만약에 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면 무슨 대통령실의 권한이 이렇게 강화되느냐, 총리 산하에 두라, 그렇게 해서 국회의 통제를 받자, 또 이렇게 야당은 주장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지금 정부조직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헌법상으로 내각은 총리에 소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 비서실이나 비서실 직제가 아닌 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 뭐 이런 특수한 기능을 갖춘
기관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어불성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NSC 이야기하면서 NSC의 직속기관으로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상으로도 나와 있는 일종의 그 협의체 기관이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어떤 집행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돼버리면 국방부나 또는 그 특수한 그 정보기관들 이런 경우도 전부 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각이 총리의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게 되는 헌법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은 저는 그냥 이번 담화문을 보고 좀 야당이 너무 그 정치적인 어떤 비판만 하다가 보니까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관피아 개혁 방안을 놓고 지난번에 그 민병두 의원 같이 나오셔서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 방안 중에서 하나가 김영란법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라고 대통령께서 요청을 했는데 여야 간에 지금 이 법안 내용을 두고 이견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의견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우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여주시고요. 자, 이 이견을 어떻게 해소해 가실 건가요? 앞으로 빨리 처리가 돼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이 주장하기를 일부 조항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 장치를 갖추자는 것이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무분별하게 시행되었을 때 벌어질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여당 입장에서도 이런 이른바 김영란법의 순기능 문제를 보다 더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야당과 여당과의 어떤 그 입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어도 5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금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여당의 지금 입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돈을 받았으면 액수와 무관하게 처벌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받은 돈의 2배 이상 과태료를 물게 한다.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견 빨리 좀 해소하셔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이견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전면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벌어질 부작용과 문제점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된 것인데요.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그 담화 발표하신 뒤에 대통령께서 일문일답, 질의응답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좀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담화문이 나오게 된 배경과 또 오늘의 전체의 분위기가 일단 대통령의 그 의지를 표현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전부 다 이제 드리는 상황인데 거기서 질문을 받아서 물론 뭐 좋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질문을 꼭 안 받았다고 해서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비난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담화 발표하신 뒤에 청와대에서 개각에 대해서 이제 후속 개각에 대해서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또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각의 폭은 어느 정도여야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총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총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쨌든 뭐 개각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가 현재의 그 총리나 내각이 국민과 좀 공감하지 못한다 이런 좀 지적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교육부 장관이 그 어떤 피해자 가족들 중간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피해자 가족들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그 당시에 처한 절박감을 전혀 모르거나 또는 더 나가서 그분들이 아픈 마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번에 새로이 내각에 발탁될 분들 총리부터 강요들은 전부 국민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그래 느껴지는 분,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되었으면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좀 현재 아픈 국민들을 좀 어루만질 수 있고 국민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좀 발탁됐으면 하는 느낌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판정을 해서 그런 것을 이제 대통령께서 잘 보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리에 대해서 좀만 구체적으로 더 여당의 지금 그 핵심 브레인이시니까요. 총리의 그 자격 요건 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정무 기능도 있고 국민들과의 소통하는 그런 면에서도 갖추고 있고 또 역시 우리가 이제 지역 화합이라든가 안정적으로 지역 간의 어떤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총리, 국정에 대해서 또 너무 지금 주도하지 못한다. 예. 장악력이 너무 없다. 이런 사실 비판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에 대한 지도력도 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좀 올려놓고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전략통이고요.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김재원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